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출이 올 들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영난을 벗어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에는 여전히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상경보와 달리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나 경보는 사전 예보 체계 없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종폐 살포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값싼 중국산 종폐가 국산으로 둔갑게 뿌려져 온 사실이 경찰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을 겪던 게 바로 얼마 전까지 조선업계의 현주소였는데요. 최근에는 선박 수출이 사상 최대치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선박 수주가 전에 없는 화랑인데 군산조선소에는 여전히 물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모처럼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침체됐던 조선업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선박 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에만 18척을 수주하는 등 올 들어 39척을 판매해 4개월 누계로는 3년 만에 최대인 23억 불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선박 문의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 추가 계약 성사에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에는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잇따른 선박 수주에도 단 한 척의 물량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역에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군산조선소의 매각설까지 불거질 정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는 거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의 가동 중단으로 일감이 없다 보니 협력업체 80여 곳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은 절반이 넘는 47곳. 5,200여 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3,000명 이상은 이미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통만 강요하는 현대중공업의 행태를 지적하고 물량 배정을 촉구하기 위해 군산시는 울산 본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경제 논리만을 따지고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상생보다는 이속 차리게 급급한 기업 논리에 정부와 정치권마저 손을 놓으면서 군산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렇듯 군산조선소 폐쇄를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군산조선소 폐쇄에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건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북 기자협회 토론회에서 공공선박을 발주해 조선소 폐지를 막겠다고 했고 공약을 통해서도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존치되어야만 일자리도 유지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토론회에서 신규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선소 폐쇄 반대 집회에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군산에다가 배치하기를 회사의 협조를 얻고 필요한 지원들을 하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군산조선소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북 공약에 조선소의 중단 없는 가동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요 후보들이 폐쇄 반대 입장인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선박 발주 물량을 군산에 배정하도록 적극 요구할 방침입니다. 유력 후보들이 공언한 대로 여기 정부 자금을 들여서 선박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가동하며 자치단체로부터 2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꼭 일주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전북 표심의 변화 조짐이 관측되면서 각 당의 유세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내건 자전거들이 대로를 달립니다. 대선에서는 처음인 사전투표에 앞서
자전거 동호 회원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도내에는 241개소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선거일에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께서는 이번 그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20, 30대 젊은 층이 많은 전주 영화의 거리 등을 찾아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론조사는 강세지만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어 투표율이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을 실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후보고 또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확실하게 지지율 정체에 빠진 국민의당은 안철수 정권이 창출되면 전북이 국정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전북 중심 정권론과 함께 생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시도의원들은 14년 동안 동결됐던 이 통장들의 기본 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주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며 본회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성향 유권자의 막판 사표 심리 방지에 공을 들였고 탈당 악재에 직면한 바른정당도 담담히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북대 신영식 교수 등 도내 9개 대학 교수 320명은 촛불과 탄핵 전국에 이어진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안보와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도 친노동자 정권 창출을 위해 조합원 투표에서 46.9%를 얻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결정하고 조직적인 당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오늘 바른정당 탈당파 13명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 민주당, 국민의당과는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서해안에 지난 1년 사이 중국산 씨조개가 대량으로 살펴됐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업자들이 원산지는 물론 감염병 조사까지 속이고 벌인 일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중국산 백화 껍데기가 창고 한 귀퉁이에 수북합니다.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지난해 전남 해안가에서 이뤄진 씨조개 살포 사업에 무단 사용된 것들입니다. 당시 사업을 맡은 유통업자 60살 김모 씨 등은 포대를 갈고 서류를 위조해 중국산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국산 가격의 절반인 중국산 백합을 1년간 12톤 이상을 납품해 1억 3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산 백합은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시중가보다 약 2배 정도 시세 차익을 노려 이들은 중국산 백합을 대량으로 수입해놓고 국내 한 양식장에서 직접 구입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특히 미리 구매한 소량의 국산 백합을 이용해 전염병 검사를 통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질병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 생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생물들한테 그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그 생물들이 이제 폐사로 이어지게 되고 발주처인 신안군과 한수원 역시 이들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해경은 납품업자 60살 김모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입찰 과정에서 김 씨가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한 어민 3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세먼지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불합리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보마저 사후 약방문식으로 운영되면서 도민 건강 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전라북도가 발령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모두 6차례. 시민들은 경보 제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물어봤습니다.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안 좋으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예고를 미리 하는 거. 하지만 현실은 기대나 상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은
150 마이크로그램, 경보는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앞으로의 전망치를 예측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거 2시간 평균값을 기계적으로 대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세먼지가 많아질 테니 주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마셨는지를 뒤늦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떨어지면 이거 해제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2시간 동안 모르고 마시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어떤 게 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민들한테 안 좋다 하더니 자꾸 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 기상 기후와 관련된 다른 주의보나 경보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사, 태풍 경보 등을 발령하는 기상청 역시 측정치와 예측치를 대입해 다가올 미래를 해석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내는 게 경보니까요. 미세먼지 경보 발령의 대상 지역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 발령처인 전라북도는 도내 서해안 지역에 편중된 15개 측정소의 평균치를 산정해 한꺼번에 전라북도 전체에 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우량과 기온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처럼 미세먼지 역시 인접 지역조차 편차가 크지만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라북도 전체의 평균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스템을 빨리 개선을 해야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일이 도민들에게 일상이 돼버린 상황이지만 정작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법은 전 근대적 방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특정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54살 김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쯤 군산시 창성동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대선 벽보를 보고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훼손한 혐의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보건소 사업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는 배추 23%, 토마토 16% 등 일부 신선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 달 사이 0.3%가 떨어지는 등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진 탓에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는 1.7%가량 물가가 올랐으며 특히 생활 물가 지수는 연간 2.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원 춘향제가 내일 광안루원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7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올해 춘향제는 사랑을 위한 길놀이춤 공연인 이판사판과 지금은 춘향시대 등 춘향전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공연과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금지되며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하는 행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40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온 심수관 도공의 후예가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일본 가고시마에 거주하는 15대 심수관 도공인 시밀휘 씨를 초청해 도방 자펄한 주제로 제1회 도민 국제교류 이해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4개월 만인 지난 25일 재개장한 전주동물원에는 주말과 휴일 하루 1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전주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4만여 명이 입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물원 측은 어린이날에는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에 개장하지만 혼잡이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이나 무료 셔틀버스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지난해 6월에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천둥과 번개를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전주시는 30년 된 호랑이 우리의 활동 공간을 2배 넓히고 동물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구간만 관람이 가능한 몰입 전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119 안전체험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전라북도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